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10년 만에 대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지는 민간 분양, 제도 변화로 많은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무주택자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유주택자도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에 10년에 한 번씩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규모 신도시 공급입니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요, 대규모로 이 신도시를 지정해서 공급 부족 이슈를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과열이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신도시 지정한 게 언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 과열이 꺼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에 딱 이럴 것 같아요. 쇼킹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을 추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과 맞는 기존 주택을 고점 대비 35% 내외 하락한 가격에 매수하셔라. 기왕이면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죠. 생활권이 맞는 주택이라는 게 먼저 출퇴근 거리가 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녀의 교육 환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35% 내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매수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외곽 지역의 주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곽 지역의 주택을 사지 마시고 3기 신도시 청약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지면요, 3기 신도시보다 외곽은요 장기적으로 침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하남 교산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제목이 3기 신도시 착공 속도 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남 교산 신도시는요, 상반기 중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착공한 신도시 있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했었던 인천 계양 신도시, 두 번째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신도시도요, 토지 보상률이 공개가 됐는데요. 과천지구는 98% 보상이 됐고요. 부천 대장지구는 81%, 이 두 개 지구는요,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 1지구하고 왕숙 2지구는 66에서 75% 정도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고양 창릉은 아직 49%로 저조해요. 그래서 LH가 좀 집중적으로 이 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본 청약이 진행 가능한 신도시는요, 먼저 인천 계양 신도시 유력하죠. 그리고 부천 대장 신도시도 내년부터는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하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 마지막으로 과천지구까지도 내년부터 민간 분양 본 청약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기 신도시는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전 청약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기 때문에 야, 사전 청약으로 물량 다 나오고 이젠 끝인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의 민간 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거의 사전 청약으로 안 나오고 그대로 내년부터 쏟아진다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공급 비율을 보면요, 공공 분양이 한 15에서 25% 정도가 되고요, 민간 분양은 한 40%가 됩니다. 임대 아파트는 40% 내외가 돼요. 자, 그동안에 이 공공 분양은 이제 사전 청약 형태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 공공 분양 물량의 절반은 공공 분양, 또 나머지 절반은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대부분 소형 면적이라서 욕 많이 먹었었잖아요. 자,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인 민간 분양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토지 보상이 올해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신도시에서 공급될 민간 분양 물량 추정치는요, 한 5만 8천 호 정도가 됩니다.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형 면적이 차지하게 됩니다. 공공 분양에서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형 면적이 많았지만요, 중형 면적은 대부분 중대형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면 고가점자가 다 가져가겠지, 나는 저가점자라서 이거 당첨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겠다, 또는 나는 1주택자야, 무주택자도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될까?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 그런데 청약제도가 정말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민영주택 추천제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래서 12월 16일부터 40일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얘가요, 민영주택, 민간택지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신도시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점자도요, 청약에서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추첨제 비율 얼마나 늘어났나 한번 살펴보면요. 소형면적 추첨제 비율이 60%까지 늘어나게 돼요. 당초에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는요, 추첨제 비율이 소형면적은 없었어요. 가점제 100%였는데 60%가 됐고요. 중형면적 추첨제 비율도 30%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가점제 100%, 추첨제 0%였는데 그나마 늘어난 거예요. 대형면적 추첨제 비율도 2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소형면적 같은 경우는요, 큰 어려움 없이 무주택자라면은 청약에 임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왕숙 신도시에 지원하시는 남양주 주민들 아니면 하남 교산지구에 지원하시려는 하남 거주자분들은 좋은 기회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주택자도요, 추첨에 참여 가능한 거 아시죠? 그리고 1주택자 청약의 대목 규제 중 하나였던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1주택자가 무주택자고 동등하게 추첨제에서 기회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추첨제 물량의 75%는 우주택자한테 우선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이거야말로 우리한테 그림의 떡 아니냐. 무주택자한테 75% 배정하고 나머지 25%를 탈락한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가 다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붙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비난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부동산 청약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한때 사전 청약에서 10만 명이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당시는요, 수도권 동서남북으로 해서 청약 대기자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 이 청약 수요 어디 갔죠?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행됐었던 복정 1지구 B3 사전청약 경쟁률이 2.29대 1밖에 안 나왔었어요. 당위에서. 이제 재작년 같았을 때는 수십 대 1 경쟁률 나왔던 게 한 자릿수 경쟁률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요, 공공택지도요, 유주택자한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락장에서 3기 신도시 수요를 예상할 수 있는 청약이 곧 진행됩니다. 2월 6일부터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 2지구, 서울 고덕강일 3단지에 사전 청약이 진행이 되죠. 새로운 정부의 공급주택 모델인 뉴홈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요,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팜플렛이랑 입주자 모집 공고 올려놨는데요. 이건 어떤 제도냐? 나눔형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신혼희망타운 생각하시면 돼요. 신혼희망타운 면적이 큰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신도시에서 공급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도시 청약할 때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 완화된 거 아시죠? 일단은 입주와 동시에 매도가 가능할 정도로 전매 기한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짧아졌다? 공공택지는 3년이 적용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공공택지 3년 적용되는 거 무조건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완공 시점에 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거주 의무도 폐지가 됐어요. 공공택지, 민간택지 거주 의무 동시에 폐지됐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으면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처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대형 신도시 특성상 수요를 계속 부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교통대책도 빨리 수립이 되고요, 교육시설 잘 갖춰져요. 왜 사람들이 40대, 30대, 40대 무주택자들이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보냐? 학원 같은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유해시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도 생겨요.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기 신도시하고 달라요. 녹지 비율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대형 신도시를 청약을 넣으시면요, 저는 장기적으로 늘 성공하는 선택이 됐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물량 소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 미분양 났던 건 아시죠? 광교 지역도 광교 신도시도 미분양 났었습니다. 위례 신도시도 미분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신도시에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은 웃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무주택자한테 신도시는 언제나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포기할 때 유주택자한테는 더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는 거죠. 3기 신도시 입주로 집값이 급락할 수 있나요? 이 3기 신도시가 워낙 많이 지정돼서 이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장기간 침체를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이런 대규모 신도시 구역을 나눠서요, 장기간 천천히 분할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 동탄 2 신도시도 그랬어요. 3기 신도시도 비슷하게 접근이 될 겁니다. 절대 LH가 시장이 무너질 정도로 한꺼번에 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입주 물량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봐서 위례 신도시, 이제 대형 신도시죠. 미사 신도시도 대형 신도시입니다. 얘네들이 입주했던 2014년 이후에요. 주택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신도시 입주가 있었던 특성상 겨울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인근 지역에 역전세는 났지만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을 자체를 막지는 못했었어요. 자, 쇼킹 부동산은요, 늘 강조드렸죠.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마시라고. 그래서 급락한 기존 주택 매수 비법, 역전세자란에 모두 정리해 두었고요. 3기 신도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됩니다. 당첨 비법, 청약 갑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